여러분, 묻지마 문재인, 왜 제가 묻지마 문재인이라고 썼을까요? 게다가 그 밑에 120조 펑펑 쐈다 이렇게까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금액입니다. 와,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120조 1천억 원이에요. 120조 1천억 원. 이게 120조 1천억 원 이러니까 뭐 어차피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뿌렸으니까 이게 아마 가늠이 잘 안 될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다른 정부하고 딱 비교해 보면 가늠이 나옵니다.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요, 예비 타당성 면제 규모가 25조밖에 안 됩니다. 94건에.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요, 이명박 정부는 90건에 61조 1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보세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규모가 120조 1천억 원이었고요. 149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막 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의 2배, 박근혜 정부의 4.8배입니다. 4.8배.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이게 결국 건설 쪽이 많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 했나 하면 개발시대의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개발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이 자체를 안 할 줄 알았어요. 저는요. 왜냐하면 건설 자체가, 부동산 자체가 뭐 적폐라고 규정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말입니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상황이 달라요. 예비 타당성 면제 규모가 120조 1천억 원이나 될 정도로 그야말로 개발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오히려 더 지독하게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120조 1천억 원이라는 게 이게 정부 세금, 우리 세금들이 들어가는 사업들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돈을 이렇게까지 뿌려댔으니까 앞으로 나라 살림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 살림은 진짜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서 사업은 진행시키고 있으니 그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미 사업을 시작했으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가 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입니다. 자, 보세요. 남부 내륙철도, 새만금 공항,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23조 1천억 원이, 이거 여론 때문에 이거 안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13조 7천억 원입니다. 아동수당 이것도 13조 4천억 원이에요. 긴급재난지원금 9조 7천억 원이나 되고요. 청년 일자리 대책 8조 4천억 원입니다. 그린 스마트 스쿨 등 한국판 뉴딜 정책 6조 7천억 원입니다. 이거 그냥 돈 갖다 뿌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라 혈세를 좀 제대로 쓰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정부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투자했을 때 뭐 편익이나 경제적 효과나 혹은 사회적 효과나 이게 얼마나 나올지를 조사한 다음에 이게 투자를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갖다 쏟아 부은 거예요. 예비 타당성 면제를 냈다는 걸 쏟아 부은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 앞두고 아니면 지방선거 앞두고 그것도 아니면 총선 앞두고 그냥 부은 겁니다. 이게 국가 운영에 철학이 없었어요. 철학이. 국가 운영의 철학은요, 오로지 민주당 정권을 연장시키는 것, 저는 그것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저기 지금 부서지는 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러니 말입니다. 나라 살림이 작살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돈 뿌린 게 415조 5천억 원이에요. 박근혜 정부 170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3배 가까이 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180조 8천억 원이에요. 거기에 비해도 2배 가까이 되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143조 2천억 원입니다. 굉장히 적게 뿌렸죠. 이게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나라 경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나라 경제 생각하면서 뭐 자기 권력도 생각을 했겠죠.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나라 경제군 나발이군 죄송합니다. 나발까지 나왔네. 예. 상관없이 그냥 마구 뿌린다는 거 마구 뿌린다. 이러니 나라 부채는 하늘 끝에 닫았죠. 하늘 끝에.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이 뒤치다거리 진짜 장난 아닐 거예요. 5년 내내 뒤치다거리 하다가 끝날 겁니다. 이렇게 풀어제껴 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 부채는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1,000조 아래로 내리겠다는데 1,000조 아래로 내리기가 아마 나라 부채는 쉽지 않을 겁니다. 2021년에 965조 3천억 원이었던 것이 아마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말입니다. 1,048조 4천억, 1,048조 한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1차 추경까지 포함한 걸 하면 1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1,075조 7천억 원입니다. 1,075조 7천억 원. 나라 살림 작살 내놓은 거예요. 솔직히. 결국 말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거는 정권으로 행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이게 저는 한번 이게 법률적인 검토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권한이 그까지 가는 건지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됐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돈을 이렇게까지 풀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지금 뭐 당장 하는 것만 하더라도 예비타당성 조사만 면제만 하더라도 120조 1천억 원이니까요. 저는 이런 권한이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 솔직히 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잃어버린 5년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요.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이에요. 경제를. 저는 그게 앞으로도 뼈아플 겁니다. 한동안 그 경제 치유안이라고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참 이게 대부분 말입니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공명정대한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나라 운영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명정대하다는 게 나라 운영의 기본이 돼야 돼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쩌면 법과 원칙이라는 말을 꺼내고 있는데 법과 원칙이 진짜 제대로 실현되면서 앞으로 추진되면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이 사적 채용이니 이런 말 좀 안 듣게 하고요. 그래야만 그나마 국가 운영이 좋아져서 국고가 좀 더 쌓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봅니다. 법과 원칙 하에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 이게 국가 운영의 기본이 돼야 된다. 공명정대한 게 바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